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남편과 저는 결혼 9년차 40대 초반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딸 어린이집 다니는 아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전문직이라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딸아이 초등학교 입학하자마자 추억을 많이 만들어주겠다고 그 좋아하던 골프도 끊고 일요일은 무조건 가족과 함께할 정도로 가정적입니다. 시부모님은 시골에 사시는데 아주 부유하지는 않은 것 같지만 노후 대책은 마련하신 것 같고요. 매달 용돈을 드리려고 하지만 아직 그 정도로 늘지 않았다고 너희 젊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모으라고 거부하십니다. 명절, 어버이날 이외에는 이유 없는 용돈 가져오지 말라고 하실 정도로 독립적이세요. 그 용돈에 대해서는 남편이 그것까지 안 받아서 온천하의 자식 불효자로 소문내고 싶냐고 화내서 받으세요. 시부모님은 좋은 분들이고 서로 알아서 피할 건 피하고 챙길 건 챙겨서 편한 편이에요. 남편은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미혼이고 외국에 살고 있어요. 제가 남편과 연애를 시작했을 때도 이미 외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만나보지 못했어요. 1년에 한 번 내지는 2번 정도 그냥 서글서글하고 통 큰 요즘 여자들 같은 느낌이었어요. 가끔 한국에 오면 가족이 10명이 모이든 20명이 모이든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되면 본인 때문에 모였다며 밥값을 고민도 없이 본인이 내고 집안 싸움 날 것 같은 상황을 한 번에 제압하는 스타일이랄까요. 손 아랫사람이라고는 하지만 다들 신우가 하라는 대로 하는 분위기이고 항상 요즘 사람답게 잘 처신하는 것 같아요. 틀린 말하면 부모고 형제고 할 것 없이 한 소리 하고요. 근데 신우랑 저는 많이 친해지지는 못했어요. 신우가 좋은 사람이라는 건 알겠는데 워낙 만날 기회가 많이 없고 신우가 조금 무뚝뚝한 편이고 말을 다정하게 하는 느낌은 아니라서 제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건 남편과 신우 사이도 마찬가지인데 가끔 한국에 들어와서 만나면 특별히 사이가 나빠 보이지도 않고 서로 얘기도 잘하고 하는데 그것도 그때뿐이에요. 뭐 남편이랑도 그렇다 보니 저도 당연히 신우가 마냥 편하지는 않았어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신우가 한국에 길게 2달 정도 다녀갔었는데 그때부터 뭐가 좀 이상하다 싶더라고요. 참고로 결혼하고 지금까지 신우는 저희 집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어요. 한국에 올 때마다 여러 번 오라고 해도 집 근처까지 와서는 밖에서 먹자면서 밥 사주고 애들 뭐 사주라고 봉투를 주고는 술 약속이 있다고 각오해서 좀 아쉽고 미안한 마음도 있었거든요. 이번엔 휴가가 길다고 해서 우리 집에 와서 며칠 있으면서 애들이랑도 친해지고 우리랑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갔음 싶어서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진짜 고민도 없이 뭐하러? 걔 이렇게 들어오면 만나고 놀 사람 많아서 바쁜데 가족들 다 볼 때 보면 되지. 이러고 말더라고요. 친동생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얼굴이 너무 닮았는데 또 이렇게 오누이가 안 다정할 일은 뭔가 싶었어요. 솔직히 저는 신우가 조금 부러운 점도 있고 멋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 딸도 신우처럼 컸으면 좋겠다 싶은데 참 가까워지지가 않더라고요. 아무튼 지난 연말에도 신우는 저희 집에 오지 않았는데 저희 동네에 신우 고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가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집엔 안 오고 거기 가서 4일이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도 결혼했고 애도 둘인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이건 좀 아니지 않냐. 당신이 아가씨를 집으로 정식으로 초대해야 하는 건 아니냐. 형제라고는 둘밖에 없는데 왜 남보다 못하게 지내냐 라고 물었더니 그냥 이렇게 사는 게 편하다고만 하고 마네요. 그때 뭔가 찜찜한 기분으로 시간이 지나고 어버이날이 됐고 시댁에서 애들도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내려오지 말라고 하셔서 전화통화만 했는데 어머님이 남편과 신우 사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우가 원래 무뚝뚝한 편인데 원래 오빠를 누나같이 챙겼답니다. 저도 이건 알고 있어요. 연애 때 남편이 유독 옷을 잘 입고 나왔다 싶으면 무조건 신우가 사준 거더라고요. 남편은 옷 보는 눈이 별로라고
한 번 백화점 가서 오빠 옷을 1년치씩 사다 놓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엔 오빠한테 많이 상처받았을 거라고 하시네요. 어머니는 아마 남편이 저에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하시고 얘기하신 것 같아 그냥 네네 하고 지나갔어요. 우리 애기들 어릴 때 고모라고 하나 있는데 멀리 살아서 고모굿을 못해 미안하다고 가끔 선물도 보내주고 애들 사진도 카톡으로 보내달라고 했었는데 요즘은 사진 보내면 읽고 답변도 없어서 아예 보내지도 않아요. 이젠 가끔 한국 와서 가족들 모임에서도 저희 애들은 안아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땡땡이 안녕 키가 많이 컸구나 딱 이 정도예요. 신우랑 남편은 딱 용건 있을 때만 카톡을 하는데 대화가 거의 2분 안에 끝납니다. 남편이 이번에 엄마 선물 이거 하려고 하는데 하면 신우가 알았어 돈 보낼게 이게 끝입니다. 남편은 사실 우리 가족에게는 너무나 다정하고 완벽한데 신우한테 뭐라고 한 건지 그 화통하고 쿨한 신우가 이렇게 남처럼 되는 게 너무 아쉽고 속상해요. 제가 자세한 내막을 몰라서 그냥 신우한테 카톡으로 남자들이 그렇게 성급하고 생각이 없이 말한다. 어머니한테만 들어서 사실 오빠가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가씨가 마음 풀어달라고 했더니 한참 있다가 답변이 와서 언니, 부부 사이 일은 부부가 아니면 모르는 것처럼 남매 사이 일도 남매만 아는 거지요. 엄마가 속상한 마음에 언니한테 이야기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오빠가 정식으로 저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지낼 생각입니다. 이렇게 지낸다고 우리가 부모님 자식들이 아닌 것도 아니고 가족이 아닌 것도 아니니 마음 쓰지 마세요.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남편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는데 또 그런 것 같지도 않은 게 잠결에 땡땡이랑 풀어야 하는데 이런 소리도 한 번씩 하더라고요. 신우랑 남편 관계를 풀어주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님은 이 일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어머님은 속상해 하시지만 남편이 전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셔서 신우가 마음을 풀지 않는 이상 본인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 일로 남편에게 한번 크게 화내셨고요. 지금 당장은 코로나 때문에 신우가 움직일 수가 없다고 하는데 다음 한국에 들어올 땐 저희 집에 초대도 하고 싶고 남편은 지금도 남편 친구들한테도 동생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저만 자세한 내막을 모르는 상황입니다. 추가. 우선 그냥 지나치지 않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우선 신우가 외국에 살아서 뭘 기대하고 그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내용 추가해요. 신우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것은 맞지만 수입이나 부동산 면에서는 저희가 더 풍족한 편이라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우가 미혼이다 보니 소비에 더 자유로운 건 맞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기대하고 할 정도는 아닙니다. 저희 남편은 대학 졸업 전에 이미 고시 패스해서 지금은 대형 펌에서 매니저급이고 저도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남편도 저도 꽤 오랜 시간 유학을 했어서 외국 생활에 대한 동경은 없습니다. 아이들을 외국에 보내는 게 목적이라면 저는 그냥 제가 데리고 나가겠지만 방학 때 기관에서 주최하는 캠프 제외하고는 대학 때까지는 외국에 보낼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유학 생활을 많이 외롭게 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는 데리고 살 생각이에요. 제가 남편과 시누이 사이를 해결하고 싶었던 이유는 제가 외동으로 자란 데다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유학을 가서 많이 외로웠고 더구나 시누이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기대했던 부분이라면 저희 딸이 많이 소극적이고 내성적이라 그런 면에서 고모의 성품을 닮았으면 좋겠다 정도였지 경제적 부분, 해외 연수 다 아닙니다. 신우 입장에서 가끔 돌아오는 고향인데 가족과 대면대면 지내는 게 안타까운 마음이 더 클 뿐입니다. 어머님 정말 좋은 분이신데 자식들 이야기라 어디 하지도 못하시고 속으로만 아파하신 것도 늘 마음에 걸렸고요. 제가 내막을 다 파악하지 못한 채 신우이에게 연락한 것은 잘못된 처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충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추가. 많은 분들의 댓글을 읽고 남편과 긴 시간을 이야기해보니 본인이 시누이가 결혼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가끔씩 이야기를 해오고 있었다고 해요. 원래 가족 모임을 하거나 하면 오히려 시부모님은 한때는 걱정됐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오히려 저렇게 자유롭게 사는 게 더 좋아 보인다 라고 할 정도로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 분위기인데 남편이 가끔 연락하면 결혼 이야기를 했었나 봐요. 그러면서 한 소리 했는데 시누이 입장에서는 오빠가 과거 자신의 결혼을 반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본인 결혼 문제에서 빠지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서로 고성이 오가고 그런 와중에 남편이 심한 말을 했다고 하네요. 참고로 몇 년 전에 신우가 결혼하겠다고 한 남자가 있었는데 남편이 대놓고 반대하진 않았지만 외국인이라 탐탁지 않아 했어요. 결정적인 이유가 남편은 아니지만 결혼이 엎어진 데 남편도 한몫한 건 사실이라서요. 남편에게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느냐 물으니 마지막 한마디는 하지 말았어야 하는 말이었다고 생각한다 해서 시누이가 사과하면 받아줄 것 같냐고 물으니 받아줄 것 같아서 더 미안해서 연락을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더 늦기 전에 연락하고 아이들이 부모, 형제 관계도 다 보고 자란다. 그리고 형제라고 둘 있는데 이렇게 지내는 것도 부모님 마음에 대못 박는 일이라고. 잘못한 것은 진심으로 사과하길 바란다 라고 했어요. 남편은 생각이 많은 듯 보이는데 일단 저에게는 주말에 전화해 사과하겠다고는 이야기하네요. 충고해주신 분들 덕에 남편과 깊은 이야기도 나눴고 남편 본인이 말실수를 하지 않는 타입인데 그날 너무 화가 나서 심한 말을 한 것 때문에 스스로에게도 저에게도 창피해서 말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동생이 겉보기랑 다르게 많이 여린데 본인 때문에 많이 상처받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자기도 용기가 안 났다고 하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하네요. 어쨌든 여기 글 올린 덕에 저도 남편에게 용기 내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으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남편이 용기만 내주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서울 거주 중인 30대 여자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즘 시국이 시국인 만큼 다들 특히 먹거리에 민감하잖아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어느 한 카페를 매일 방문했는데 음료 제조하는 직원부터 케이크, 병음료 등을 진열하는 직원까지 마스크를 안 쓰거나 내려 쓰는 경우 코까지 내린다고 해도 밀착이 거의 안 돼요. 입까지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길래 마스크를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조심스럽게, 진짜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어 결제하려고 할 때 음료 제조하는 직원들이 마스크를 안 썼거나 내려 쓴 것이 보일 때 앉아있는데 음식 등을 진열하는 직원이 마스크를 턱까지 내리고 있을 때 등이요. 사무실 밀집 지역이라 평일에는 특히 테이크아웃 손님이 많기도 하고 저는 현재 무직이다 보니 비교적 긴 시간 동안 머물다 보니 그런 장면들을 자주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제 자신의 건강도 중요하고 다른 손님들의 건강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한 직원이 제가 앉아있던 테이블 근처를 지나시며 재채기를 연속으로 몇 번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마스크를 턱 밑으로 내려서 썼고 딱히 손으로 입을 가리거나 하는 제스처가 없길래 깜짝 놀랐어요. 그 직원은 화장실을 가는 것 같았고 돌아오실 때 바로 말씀드렸어요. 저기요, 여기 일하시는 분인데 재채기 하실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거나 적어도 손으로 입을 가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요. 그랬더니 본인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재채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봤는데 아니라고 하시니까 어차피 결론이 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분명히 저는 그렇게 본 것 같아서 다시 가서 혹시 매니저님 계시냐고 물었더니 오후에 오신다고 하시길래 어떤 분이냐고 물었고 알고 보니 일전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직원들과 웃고 떠들며 음식과 병음료를 진열했고 제가 마스크 착용을 조심스럽게 부탁드렸을 때
고개만 까딱하시더니 마스크를 미착용한 그대로 진열을 모두 마친 후 한참이 지나서야 저를 한번 쳐다보시더니 마스크를 착용하시던 분이더라고요. 알겠다고 하고 어차피 오후에 다시 방문할 생각이어서 주의를 부탁드릴 생각이었는데 제가 갑자기 중요한 일이 생겨서 가지 못했고 마음이 찝찝해서 오후에 점장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저는 그 재채기한 직원이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전화를 받아서 진짜 맹세코 좋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저는 그 매장에 다시 방문하고 싶었거든요. 지내는 곳에서 가깝고 널찍하고 여러 가지로 좋아서요. 근데 대뜸 엄청나게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고객님이 너무 예민하신 거예요. 고객님, 저희 직원들이 마스크 벗거나 내릴 때마다 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너무 피곤해하고요. 저도 매장 운영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저희 매장은 방역도 자주 하고 손소독제도 자주 뿌리는데 그래도 위생이 불안하시면 고객님 기준에 맞는 다른 매장 가시면 될 것 같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과장 전혀 없고요. 오히려 그 엄청나게 빈정거리는 말투를 들려드릴 수 없는 게 너무너무 아쉽네요. 저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 끝까지 다 들었고 말 안 끊었어요. 무슨 헛소리를 하던지요. 그리고 물었어요. 그럼 점장님이 보시기에 재채기를 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아니 최소한 손으로 입을 가리거나 하지 않은 직원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랬더니 고객님은 저희 직원들이 잠깐 마스크를 벗거나 내리면 와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이 고객님이 무슨 말을 해도 잔소리로 듣고 피곤해요. 그래서 그런 반응을 한 거예요. 라더군요. 저는 그런 대답이 너무 이해가 안 갔지만 어쨌든 좋게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제 말을 아예 듣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며 고객님, 저희 사람입니다. 라며 매 순간 마스크 쓰기가 힘들다는 의미로 지속해서 고객님, 저희 사람입니다. 고객님, 저희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반복하며 계속해서 빈정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하죠. 인정해요. 당연히 마스크 계속 쓰기 힘든 거 알고 쉬셔야죠. 하지만 그럴 때는 최소한 335 모여서 이야기하면서 음료를 제조하시지는 않는 게 맞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제가 말할 때 더 큰 목소리를 내며 고객님, 지금 저랑 싸우고 싶어서 전화하셨어요? 고객님, 저희 매장 방역, 손소독 제대로 하고 있고요. 그래도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매장 가세요. 그리고 고객님도 매장에서 마스크 안 쓰시고 계실 때 있잖아요. 고객님이나 잘하세요. 라더니 고객님부터 잘하세요. 고객님이나 잘하세요. 라고 반복하셨어요. 제가 커피를 제조하나요? 제가 재채기를 할 때 그렇게 했나요? 라고 물었지만 당연히 제 말은 안 듣고 본인 말만 하셨고 통화는 종료됐어요. 전 사람이 가까이 있을 때, 이야기 많이 할 때 마스크 쓴 적도 많았고요. 물론 카페는 커피 마시는 곳이니 안 쓴 적도 있었죠. 그게 정녕 전화 잘해야 할 일인가요? 이 외에도 전화를 끊을 때 빈정거림의 극치의 말투로 고객님의 소중한 피드백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자주 찾아주세요. 라는데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정말 제가 문제인가요? 마스크를 내내 쓰고 있어달라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마스크를 미착용한 상태로 웃고 떠들며 음료를 제조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본인들은 잠깐이라지만 그 잠깐 동안 제조한 음료 마시는 사람은 무슨 죄인가요? 저는 그거 모르고 음료 받아갈 다른 손님들을 생각해서라도 제가 대신 가서 말씀드렸어요. 물론 전혀 무례하게 했던 건 아니고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 잘 못 넘어가는 성격이라 남들보다 많이 말을 한 것도 맞을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해야 모두가 안전할 수 있지 않나요? 저는 예민하게 굴어야 이 사태가 조금은 진정된다고 생각해요.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쓰지 않는 사람들, 특히 외국인들을 보면 저는 가서 말을 하는 편이에요.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다해야죠. 그런다고 100% 안전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할 수 있는 건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음료 제조하는 카페의 책임자로서 최소한의 안전수칙은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할 줄 알았던
점장이라는 사람이 저런 반응을 보이니 개인적으로 정말 모욕적이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제가 이상한 사람인가요? 추가, 댓글이 조작이 아니라면 굉장히 의아하긴 하네요. 제 의견에 따라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평소에 마스크 착용 관련 온 오프라인의 의견과는 판이하게 달라서요. 마스크 착용하지 않거나 내려쓰고 다른 직원들과 웃고 떠들며 제조한 음료 마시다가 감염되어도 괜찮으신가요?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마스크를 벗지 말라는 게 아니라 벗은 상태로 웃고 이야기하며 음료를 만들지 말았으면 한다고 점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상식 아닌가요? 억울한 마음도 있지만 다른 손님들이 모르고 드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도 있고, 무엇보다 이로써 음식점 등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비롯한 우리 모두 한 번 더 각성하자는 의미도 큽니다. 사적인 목적이 아닌 특히 코로나19 관련 공공의 안전을 위해 작성합니다. 오해 방지하고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마스크를 근무 내내 써달라는 게 아니라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웃고 떠들며 음료를 제조하진 말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저는 직원을 대면할 때 꼭꼭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매니저님 계시냐고 물어볼 때 딱 한 번 깜빡해서 그거 기억하고 있고요. 세 번째, 직원들 마스크 착용 여부만 지켜보고 있었던 거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보면 말하고 싶어질까봐 안 보이는 자리에 앉기도 하고 그쪽으로 잘 안 쳐다보려고 하는데도 그런 장면이 종종 포착되어 착용을 부탁드린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안 보려고 하는데도 마스크 미착용이 자주 포착된다면 그 자체가 문제 아닌가요? 네 번째, 그 매장을 자주 갔던 이유는 넓어서 다른 손님들과 거리두기가 편해서입니다. 두 번째 추가, 첫 번째, 제 입장에서 유리하게 쓴 글이 아닙니다. 그랬으면 점장이 본인 입장에서 말한 내용을 저렇게 다 적었을 리가 없겠죠. 마스크 쓰라고 했더니 고객님이나 잘 알아내요 정도의 내용만 쓰면 어그로 끌기 딱 좋은데 그렇지 않나요? 두 번째, 진짜 직원들이 마스크를 여러 번 미착용했는지 어떻게 하냐 라고 하시는데 그 부분 인정하는 거 포함한 통화 내용 모두 녹음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하면 제가 뭘 노리고 했다는 얘기 들을까봐 말을 안 했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고 의도 자체를 의심받을까봐 처음에 안 썼어요. 이런 내용을 통화할 때 녹음을 필수로 하고 있어서 한 것입니다. 세 번째, 저 실제로 한 6개월간 집에만 있었는데 답답해서 우울증 걸릴 것 같아서 미칠 것 같아서 카페에 다닙니다. 제가 문제입니까? 마스크 제대로 착용 안 하고 음료 제조에 파는 매장 문제입니까? 요점 제대로 짚어주세요. 번째, 무직이라 죄송합니다. 해외 취업됐는데 출국이 불가해서 아직 못 가고 있네요. 다섯 번째, 그리고 네, 저 피곤한 성격 맞습니다. 제 자신이 제일 피곤하네요. 솔직히 제 생각만 했으면 제 음료 만드는 것도 아닌데 그냥 넘어갔겠죠. 근데 다른 손님들 생각해서 더 말 많이 한 거 맞아요. 손님 중에도 카페 바닥에 가래침 뱉는 분이 있어서 제가 말했어요. 다른 손님들 다 마스크 안 쓰고 있으니 조심해달라고요. 그리고 대중교통 타면 특히 외국인들 마스크 잘 안 쓰는데 저는 가서 말합니다. 제 생각만 했으면 가서 마주보고 대화하는 게 더 위험할 텐데 공공이익을 위해서 말하는 거 맞아요. 저라도 이렇게 해야 주변이 편하다고 생각해요. 카페 알바를 만만하게 생각해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 말아주세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1대, 저희 어머니 2대, 그리고 현재 제가 1년 반째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바이럴 사이트에서 전화가 왔고 블로거를 보내줄 테니 음식을 제공하고 포스팅을 올리고 그러면서 매상 얼마를 보장하겠다 등의 솔깃한 제안이 오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런 거 안 한다고 하시다가 제가 조건이 괜찮은 것 같아서 알겠다고 홍보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번 주 토요일에 한 블로거 분이 오셨습니다. 남편인지 남자친구인지는 모르겠으나 같이 오셔서 자리에 앉으셨고 저희 아버지께서 바쁜 시간이라 서빙을 하러 갔습니다. 평소에 아버지는 카운터를 지키고 계십니다. 이런 주문을 받았고 음식이 나왔는데
갑자기 블로그 하시는 분이 손을 들더니 아니 왜 이게 나오나요? 라고 해서 전후 사정을 들어보니 예를 들어 간장게장을 시켰는데 양념게장이 나왔다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 물어보니 확실히 A라는 음식을 시켜서 나간 것인데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느냐 라고 하니 블로그 하시는 분께서 아니 B를 주문했다고요 하면서 점점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일단 알았다고 그럼 다시 만들어 드려요 라고 하니까 혼자 분에 못 이겨 CCTV를 보자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다른 손님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고 저도 그 상황이 몹시 짜증이 나서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그럼 이라고 하니 됐다고 기분 더러워서 나간다고 진짜 이렇게 말하며 그냥 가셨고 블로그 포스팅 된 걸 보니 직접적으로 싸운 건 언급 안 했으나 예약 때부터 별로였다, 맛이 별로였다 등 다른 말로 애둘러 표현을 했더라고요. 저는 바이럴 업체 쪽에 전화드려서 주말에 이러한 일이 있었고 주문을 제대로 받았는데 블로그분이 무작정 화내시면서 그냥 갔다. 그리고 포스팅을 보아하니 우리는 홍보를 하려고 진행한 거지 저렇게 간접적으로 가게 비방하는 글을 적으셔서 너무 기분이 나쁘다 라고 하니 업체 측에서 그럼 그 블로그 분과 확인을 해보고 연락을 준다고 하셨고 3시간 정도가 지난 후 전화 와서는 전후 사정 들었다. 저희는 어떤 게 진실인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블로그 하시는 분께는 글을 내려달라고 말씀드렸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라고 통화를 종료했고요. 아직 바이럴 업체 쓴 지 2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너무 황당합니다. 저희가 3만원짜리 음식도 제공했는데 그냥 가고 홍보도 말도 안 되게 포스팅해놓고 손해배상을 하고 싶은데 그게 가능할까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이 정말 화가 납니다. 혹시나 경험하신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 벌써 10명 되어가는 분들께서 의견을 주셔서 부득이하게 댓글을 달기 어려워 이곳에다 추가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주문을 정말 오인하고 실수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점잖게 혹은 웃으면서 이 부분이 잘못 나온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저도 사람인지라 정말 죄송하다고 하고 다시 만들어 드린다고 후다닥 이모님들께 빨리 조리해달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다짜고짜 아니 왜 이 메뉴가 나와요? 라고 하시더니 진짜 30분 넘게 기다렸는데 메뉴는 잘못 나오고 대체 뭔가요? 하면서 쏘아대듯이 말씀하셔서 저희 아버지께 여쭈어보니 확실히 제대로 주문을 받았다고 웬만해선 말씀을 잘 안 하시는 저희 아버지가 억울하다는 듯이 대화를 이어나가셨고 그 블로그 분께서 그럼 CCTV를 보자고 그러면 되지 않느냐 뭐가 어렵다고 그러느냐 라고 하셨는데 저희 CCTV는 음성이 녹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잘못 나온 음식을 가져갔고 주방 안에 있는 이모님들에게 다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분께서 혼자 분에 못 이겨 기분 나쁘니 가겠다고 말씀하시고 혼자 블로그에다가 저희 가게 비방, 직설적인 비방이 아니라 예약 때부터 별로였느니 사람이 너무 많아 음식 나오는데 40분이 걸렸느니를 적어놔서 그 글에 댓글에 아 진짜 믿고 걸러야 하는 집이네요. 이런 식으로 댓글이 달려서 너무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 블로그 분이 굉장히 많은 음식점을 가셨고 포스팅도 자연스럽게 적어 놓으셨는데 저희 집만 로봇 마냥 딱딱하게 적어 놓아서 제가 봐도 황당할 정도네요. 업체 담당자의 말도 웃깁니다. 이건 본문에 따로 기재는 안 했는데 이곳에 추가합니다. 그 블로그 분도 시간 들여서 온 건데 좋은 게 좋다고 제가 정말 사과드린다 라고 하시면서 차 끌고 40분 되는 거리를 오셨으니 좋게 생각해달라. 저희가 더욱 관리를 잘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40분이 걸리는지 몇 분이 걸리는지 제가 확인하지 않아 알 길은 없고요. 이런 말하기 좀 냉정합니다만 본인이 지원해놓고 먼 거리까지 갔는데 그런 일이 생겨서 자신도 화가 난다고 전달한 상태더라고요. 제가 블로그 하시는 분께 그분 블로그에 가서 댓글로 불쾌하다는 감정을 표할까 했는데 그러면 일이 커질 것 같아 중간 업체인 바이럴 담당자에게 말을 한 건데 무작정 죄송하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만 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않아서 참 답답할 노릇이네요.
부모님께서는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 세상에 이 사람 저 사람 있는 거다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왜 이렇게 괘씸하고 화가 나는 건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두 번째 추가. 어젯밤에 업체 전용 카톡으로 장문의 글을 보냈는데요. 금일 오전에 주신 답변이 죄송하다.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블로거 2명을 더 서비스로 보내주겠다. 라고 하는데 이렇게 불성실한 블로그 하는 분 보낼 거면 그냥 안 한다고 계약 해지 생각해 본다고 하니까 갑자기 계약서 조항을 말하면서 지금까지 낸 금액의 10%만 돌려줄 수 있다고 하네요. 예컨대 제가 120만 원을 내면 12만 원만 환불이 가능하다던데 맞는 말인가요? 물론 계약서상에 진짜 거의 끝조항에 명시되어 있지만 홍보 진행한 지 2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속된 말로 양아치 아닌가요? 그러면서 자꾸 블로거 2명 서비스 얘기만 합니다. 그분들 왔는데 또 저번처럼 이상한 분 오면 어떡하나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어머니께 말씀드리니 계약 관련한 건 그럼 직접 통화하겠다고 하는데 만약 이럴 줄 알았다면 절대 진행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황당한 것이 주말에 왔던 그분 블로그 홈페이지를 다시 들어가 보니 저희 집 가까이에 있는 비슷한 메뉴를 판매하고 2km 이내에 있는 곳을 샵 내돈내산이라는 말을 쓰면서 직접 다녀왔는데 너무 괜찮았다. 진짜 꼭 가고 싶은 곳이다. 내가 지금까지 이 근방을 다녀봤는데 이런 곳은 없었다 하면서 치켜 세우는 글을 유치하게 썼더군요. 간접적으로 또 다른 곳에선 음식이 늦게 나오고 적반하장으로 잘못 나왔는데 뭐라고 해서 사실상 빈정상했는데 역시 잘 알아보고 와야 한다는 걸 알았다. 라는 식으로 정확한 글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적었습니다. 너무 어이없네요.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무시를 해야 할런지 저희 아버지께 여쭈어봐도 주문을 잘 받았다고 하고 괜히 그분께서 다른 분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저희 가게 비방하고 다닐까봐 신경 쓰이네요. 네 번째 사연입니다. 결혼 10몇 년 차 접어드는 아줌마입니다. 신랑이 저보다 10살 전후로 연상이며 누가 알아볼까 두려운 마음에 두루뭉술하게 작성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말 너무 스트레스가 되어서 현명하신 분들께 지혜를 얻고자 글을 올려봅니다. 질투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은데 막상 쓰려니 생각이 잘 안 나지만 방금 전에 일어난 일 같은 경우는 신랑은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왔고 저는 집 컴퓨터로 제 친정엄마 이력서를 프린트하고 있었는데 제 친정어머니께서 그 연세 어르신들은 을에 그렇듯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하시거나 휴대폰에 노래를 다운받는다거나 하는 것들을 잘 못합니다. 그래도 카톡이나 유튜브나 밴드 등 꽤 많은 연습으로 그 정도는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컴퓨터로는 인터넷 고스톱 로그인하고 게임하시는 정도뿐입니다. 친정어머니께서 아직 직장 생활을 하시고 이번에 이직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력서 파일을 제가 가지고 있어서 출력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신랑이 장모님은 스스로 하시는 게 뭐가 있냐 라고 아침부터 싫은 소리를 하길래 일단은 꾹 참고 당신은 어머님 폰에 음악 넣어드리고 어머님 인터넷 뱅킹 다 해드리잖아 같은 거지 라고 했더니 한마디도 안 지네 라고 받아쳐서 으르렁거리더니 갑자기 집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이게 그렇게 서운하고 다툴 일인지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랑은 야간 근무를 하고 저는 주간 근무를 할 때 어차피 신랑이 집에 없으니까 친정에 가서 저녁을 먹는데 저는 누군가와 차를 동승하거나 식사를 할 때 급한 전화가 아니면 잘 받지 않는 편입니다. 근데 신랑은 전화를 안 받으면 난리 그런 난리가 없기 때문에 일단 받아서 나 밥 먹고 있으니까 나중에 전화할게 하고 끊는 편입니다. 그런데 신랑은 그게 서운하답니다. 친정에만 가면 전화를 짧게 받는다고요. 근데 그 밥 먹는 잠시만 짧게 전화할 뿐 자기 전에 야간 근무하는 신랑에게 전화하여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이 넘게 시덥잖은 얘기지만 다정하게 통화하고 잡니다. 신랑은 본인이 야간 근무를 하고 제가 주간 근무를 하여 같이 있을 수 없는 시간에도
제가 그냥 집에 혼자 있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요구를 따라주고 있지는 않고 달래가며 때로는 화도 내가며 제 할 일을 하는 편이지만 이게 쌓이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됩니다. 결혼 전에도 이런 집착하는 성향이 있었고 친척은 하등 쓸모없는 인간관계라며 개인주의, 이기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서 제가 나는 효도는 셀프라고 생각한다. 명절에 우리 집 행사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나 혼자만 가겠다. 대신 말리지만 말아달라. 그리고 우리 집 가족들에게 잘하는 것 바라지 않으니 진짜 중요한 상황에서 예의 바르게 내가 알려준 대로 좀 움직여달라 까지 합의를 보고 결혼했습니다. 저는 홀어머니의 외아들 두 식구뿐인 시가에 시어머니 생신을 챙긴다던가 재산은 없지만 명절에 간단한 음식을 하여 모신다던가 하는 정도로 며느리 도리를 하였고 신랑도 제가 시킬 때 안부 전화를 하거나 친정부모님 생신 등 식사 자리에 참석하거나 하는 정도로 지내고 있었는데 한 번씩 저렇게 제가 친정부모님이랑 친한 것에 대해 질투를 하고 좋지 않은 방법으로 그 감정을 드러냅니다. 이건 뭐 분리불안도 아니고 다 큰 어른이 저러니 저도 점점 미칠 것 같습니다. 친정부모님과 가깝고 친한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하는 점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먼저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댓글은 안 썼지만 하나하나 다 읽어봤습니다. 댓글 보고 스스로는 부정했지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실 시어머님과의 사건들을 판에 써서 여러 번 톡에 선정되기도 했었는데 시어머님도 신랑도 저도 문제가 많다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단 화나는 상황은 한 번은 참습니다. 기분 나쁜 그 상태에서 따지려고 들었다가 상황이 악화되거나 제가 전달하려는 의도와 다르게 전달되는 경우가 많아서 되도록 화가 가라앉고 얘기해보려고 그 순간은 참습니다. 신랑이 장모님은 스스로 하시는 게 뭐냐 라고 했을 때도 눈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았지만 일단 참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을 무시하는 행동이고 화가 많이 났다. 내 부모님 무시하는 발언은 못 참는다 라고 어제 저녁에 얘기하다가 또 다른 다툼이 생겼고 결론은 다시는 안 그러겠노라 사과는 받았는데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왜 저런 성격인 거 알고도 결혼하셨냐고 해서 말씀드리자면 진짜로 가난한 홀시어머니의 외아들로 사람의 성실함 그리고 저에 대한 사랑만 보고 결혼한 건데 맞습니다.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아주 틀렸다는 거죠. 결혼하기 전에도 명절에 인사 올 때 빈손으로 올 정도로 예의라고는 국에 말아먹을 것도 없었는데 제가 제 팔자 꼬아버린 것 맞습니다. 저희 친정부모님은 사람은 좋은 것 같으니 잘 모르면 가르쳐가면서 살면 된다고 다 포용해 주셨고 저 또한 일로 바쁘셨던 시어머님과 홀로 외롭게 자라서 어른들에 대한 예의를 배울 기회가 적었던 신랑을 품고 가고 싶었습니다. 신랑도 자기가 모르고 부족한 부분은 제가 알려주면 잘 따라주겠다 했었고요. 실제로 시어머님도 낳기는 내가 낳았지만 사람은 네가 만들었다 라고 저한테 늘 그러시거든요. 남편이 늘 악몽 꾸고 가위에 잘 눌렸는데 저 만나고 나서는 가위도 안 눌리고 잠도 푹 자고 밥도 잘 먹게 되었고 성격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가벼운 결벽증 증세도 있었는데 많이 평범해졌죠. 청소하는 습관으로도 수백 번 싸웠고요. 저보다 나이는 많지만 정신연령이 어리고 애정결핍이 있는 것도 다 맞습니다. 저와 신랑을 본 적도 없는 분들이 한두 가지 사건만 보시고 신랑이나 제 성격을 파악하시고 댓글 달아주신 게 많이 신기했습니다. 여튼 저는 제가 그런 신랑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못 견디기 힘듭니다. 신랑과 웃고 지내는 걸 포기하게 되네요. 어렸던 제가 제 스스로를 엄청 과대평가했던 거죠. 결혼하고 깨달았습니다.
적어도 집안 분위기가 비슷한 사람과 결혼하는 게 맞다는 걸요. 유달리 친척끼리 친하고 화목한 우리 집 분위기와 시어머님과 제 남편을 빼곤 일가 친척 하나 없는 시댁 분위기. 제가 가족들에게 받는 사랑을 외롭게 큰 제 남편에게 나눠주고 싶었는데 사랑을 줘도 사랑인지 모르고 고맙게 받을 줄도 모르네요. 오늘 아침에도 같은 내용으로 크게 싸우고 아직까지는 놔버리기보다 더 애를 써볼까 싶은 거 보니 제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걸까요? 그냥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